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헤라클레스 대 빌러. 자, 일단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른캠프, 잠브레, 그리고 이제 후구마 등 여전히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전한 라인업을 지금 구축하지 못하는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홈앤 상대로 이제 선취골을 넣었고, 이제 그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굉장히 좀 잘 버티긴 했지만 결국 이제 후반전에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이제 좀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헤라클레스의 좀 주축 선수 다수가 이제 결장 중인 게 굉장히 좀 이제 인게임 내에서도 이제 좀 보여지는 게 좀 많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전력 누수가 이제 크다 보니까 지금 제 기량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빌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페이노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고어헤드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는 등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. 네. 확실히 이제 좀 승격한 팀 치고는 굉장히 지금 가장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좀 빌런이라 볼 수 있고, 과연 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. 자, 우선 이제 두 팀 다 지금 롱볼 비중이 좀 높으면서 자기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그쵸? 그러니까 확실히 뭐 양 팀이 공격이 뭐 엄청 좋다 뭐 이러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좀 이제 뭐 롱볼 위주로 좀 빌드업을 하는 그런 좀 그림을 많이 좀 그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그런 양 팀의 좀 특성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가 마냥 좀 템포 빠르게 흘러갈 것 같진 않다,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. 자, 그래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헤라클레스보다는 빌럼의 공수 밸런스가 더 좋고, 그리고 빌드업 또한 이제 빌럼이 이제 헤라클레스에 비해 더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빌럼의 경기력이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확실히 지금 헤라클레스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것도 확실히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빌럼이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양 팀의 흐름 및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라클레스의 그런 큰 전력 누수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빌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확실히 지금 현재 뭐 헤라클레스가 홈이라는 점 말고는 이상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빌럼 프랭스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2.5줄 언더. 자,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브레스트. 자, 일단 뭐 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은졸라, 그리고 이제 압둘 사메드, 그리고 엘 아이나위, 그리고 이제 다비드 코스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랑스라고 볼 수 있고, 특히 지금 뭐 미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더 큰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스멜러 정도가 결장 중, 이렇게 이제 좀 전해드려 보네요. 자, 일단 뭐 이제 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은졸라, 그리고 뭐 자라우리, 뭐 이제 차베츠, 그리고 이제 말랑사르든가 이제 말랑사르 등 이제 어느 정도 공격과 좀 수비 전력들을 영입했지만 이제 핵심 공격수였던 이제 와히가 마르세유로 이적하면서 공격에서의 좀 전력 손실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영입한 좀 선수를 좀 통해서 좀 와이의 공백을 좀 메꾸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좀 랑스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브레, 뭐 시마, 뭐 이제 아졸케 등 이제 임대를 통해 영입한 선수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 준선 활약을 보인 이제 스티브 무니에가 이제 좀 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. 자,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홈에서 마르세유 상대로 무려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. 네.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브레스트가 이제 좀 라인을 올리다가 대려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,
그리고 역습에 대한 대처 및 이제 수비 라인 조율도 잘 안 되면서 좀 자동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지난 시즌 수비 밸런스가 좋았던 그런 좀 브레스트와는 달리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많이 무너지며 이제 많이 상반된 모습을 좀 보였어요. 네. 그리고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좀 브레스트는 좀 많이 힘들 수 있다.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일단 뭐 이제 랑스 또한 근데 뭐 마르세유와 마찬가지로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역습 전개에 능할 뿐더러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공격력이 좀 좋았던 축에 좀 속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브레스트의 수비를 봤을 때는 랑스의 공격을 좀 대처하기도 다소 좀 버거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랑스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물론 이제 랑스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브레스트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랑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랑스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 슈노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. 자, 일단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다 이제 프랑크스 그리고 파레데스 그리고 이제 메을레드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.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르로이 사네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 그리고 이제 이토이르키 등이 이제 결장 중에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볼프스부르크만큼이나 이제 뮌헨도 좀 전력 누수가 꽤 있는 편이다.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뭐 이제 이적 현황을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뭐 이제 키퍼인 좀 그라바라를 이제 영입했고 그리고 방출권에서는 크게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수비수인 이제 뭐 쿨리아라키스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말에 합류할 예정. 요 정도로만 이제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. 자,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세, 이제 뭐 팔리냐 등 굵직한 영입을 좀 성공시키며 이제 전력 보강을 좀 잘했습니다. 네. 자, 다만 이제 뭐 더리우트, 이제 뭐 마주라이 등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맨유로 좀 떠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손실은 좀 있다. 요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. 그래도 확실히 좀 포워드진과 좀 중원은 이전보다 더 강해진 그런 좀 뮌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약간 좀 이런 이런 약간 좀 더 강해진 그런 좀 포워드진과 중원을 어떻게 좀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국 좀 이번 시즌 좀 성적이 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조금 길었긴 했는데 양팀의 좀 이적 시장권에서 이제 좀 말씀 들어봤네요. 자, 그리고 이런 영입권과 더불어 이제 뭐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파니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어요. 네. 좀 이제 뭐 콤파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감독 생활을 한지 이제 뭐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뮌헨에서 감독직을 맡을 정도로 이제 뭐 성공적인 좀 감독 커리어를 좀 이어가고 있죠. 네. 확실히 이제 뭐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리를 좀 승격시킨 임팩트가 워낙 좀 컸다 보니까 그 후에 계속 좀 승승장구하면서 결국 이제 뮌헨까지 이제 뮌헨 감독직까지 이제 맡게 되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고, 자, 그리고 이제 뭐 벌리 시절에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보였던 그런 콤파니였기 때문에 뮌헨에서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축구를 좀 구사할 것으로 봐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현재 지금 뮌헨의 그런 좀 좋은 라인업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좀 콤파니와의 시너지가 잘 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뮌헨의 뭐 포워드 라인만 봐도 이제 뭐 케인, 올리세 그리고 이제 무시알라 등 굉장히 좀 막강한 편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벌리 때보다 확 좀 좋아진 그런 좀 포워드진을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콤파니와 이제 뮌헨의 좀 시너지가 좀 잘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결장자가 많지만 이제 특히 좀 미드진에서의 결장이 많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경쟁력이 더더욱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뮌헨이 좀 중원도 장악하면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뭐 4승 1무로 이제 미넨이 급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에른 미넨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3.5 기준 요거는 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바이에른 미넨 승 3.5 기준 오바로 네,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바야돌리드. 자,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링엄, 그리고 이제 카마빙가, 그리고 이제 맨디가 좀 결장 중입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이제 다른 선수들의 좀 결장도 이제 좀 크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좀 벨링엄의 결장은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고 보네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울 모로와 이제 은디아에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 및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이 들었네요. 자, 일단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슈퍼컵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후 이제 첫 리그 경기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이제 좀 자아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좀 생각보다 전개가 잘 안 되면서 이제 일선에 있는 선수들이 고립된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마요르카 원정에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았고, 그리고 롱볼이나 이제 크로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확실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형적인 좀 약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을 보인 그런 바야돌리드라고 볼 수 있네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,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전진성이 떨어지고,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바야돌리드가 상대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일방적으로 좀 레알이 공격을 좀 주도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. 이거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좀 많이 우세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, 다만 근데 뭐 한 가지 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직전 뭐 마요르카 전처럼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이제 정체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, 그래도 이제 홈에서 뭐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이제 직전 경기보다 전개가 더 좀 나을 수 있다고 보고,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일선도 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공격에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연속해서 삽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는 해볼만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물론 뭐 이제 벨링엄이 좀 빠진 게 좀 크긴 한데 그거를 좀 감안해도 그래도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좀 어느 정도 체급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 네,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싶네요.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승 보도록 할게요. 네, 분석되어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이제 오세르. 자,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. 이렇게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봤고, 자, 일단 이제 낭트. 네, 일단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툴루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좀 선방했지만 예상대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 기회도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히 좀 홈 툴루즈 상대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그런 좀 결과와는 달리 경기력에서는 뭐 그다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해 이제 승격한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. 네.
자, 그리고 이제 뭐 승격하자마자 이제 니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뭐 니스한테 선취골을 내주긴 했지만 그 후에는 뭐 계속해서 오세르가 공격을 좀 주도했고, 그리고 결국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좀 골키퍼의 그런 롱 패스를 기점으로 이제 극장골을 넣으며 이제 좀 승리를 좀 장식했다고 좀 볼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리그 뭐 첫 경기부터 이제 대여인 좀 니스를 좀 낚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,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, 비록 이제 양 팀 다 지금 리그 한 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지금 낭트보다는 오세르의 경기력이 더 이제 좋아 보인다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특히 지금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오세르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오세르 쪽에서 우세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인 좀 경기력 및 특히 이제 공격 전개에서 오세르가 더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이런 점을 좀 잘 살려 좀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. 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오세르가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긴 합니다. 네. 자, 다만 뭐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뭐 오세르가 낭트에 비해 좀 밀릴 게 크게 없다 보니까 승패로 본다면은 요 경기는 오세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잖나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 프랭승 쪽 보도록 할게요. 오세르 프랭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죠 언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랭스. 자,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네, 지금 모험바그나가 결장 중. 자,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라미, 그리고 지금 아마도 코네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특히 뭐 이제 핵심 공격수인 다라미의 결장은 여전히 좀 랭스한테 좀 타격이 클 수 있다. 네, 요 정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렸네요. 자, 일단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랑스의 이제 핵심 공격수였던 이제 엘리에 와이를 포함 이제 그린우드, 이제 호이베르, 이제 메이테 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고, 그리고 이제 은디아에 이제 뭐 사르, 그리고 이제 비티냐 등이 이제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라인업 변화가 큰 그런 이번 시즌의 마르세유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브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5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첫 경기부터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. 네. 일단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이적생인 이제 뭐 그린우드와 이제 엘리아이가 이제 골을 넣으며 첫 경기부터 좀 좋은 기량을 보였고,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리시 메이킹을 굉장히 좀 잘하면서 경기를 진짜 순조롭게 좀 풀었습니다. 네. 확실히 좀 킬 패스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잘 날렸고, 그리고 이제 좀 템포 푸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능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하릿이 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키플레이어 역할을 했다,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마르세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가 좀 템포를 끌어올려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.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처럼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한 좀 컷백이 좀 좋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측면을 기점으로 득점 기회가 많이 파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마르세유가 확실히 좀 템포를 끌어올리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해 굉장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지배할 것으로 본다,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크게 뭐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마르세유가 지금 뭐 전력, 뭐 경기력 면에서 다 지금 우세하고, 그리고 이제 홈 브레스트 상대로 좀 대승을 했던 것처럼 이제 기세를 이어가 이번 경기도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마르세유 승 보는 경기.
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돼 이제 엠폴리. 자, 일단 지금 양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, 자, 일단 지금 로마가 이제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경기력에서는 앞섰지만 결국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0대0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, 그리고 거기서는 좀 아쉬운 공격력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확실히 지금 로마가 이번에 좀 포워드진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구축을 했는데, 뭐 이제 도어비크, 이제 좀 소울레 등을 좀 영입했죠. 네. 아무튼 그렇게 좀 포워드진을 이제 보강 잘한 그런 좀 로마였긴 했지만, 첫 경기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며 결국 좀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. 네. 저희가 확실히 좀 어제 이적했던 좀 선수들이 뭐 초반부터 좀 적응하기 도 많이 좀 힘들었고, 그런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해서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로마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자, 다만 이제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뭐 로마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이제 엠플리 상대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.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경기를 좀 편하게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확실히 좀 엠폴리 자체가 이제 압박이나 그런 게 좀 강도가 좀 많이 좀 적다 보니까 로마가 좀 더 이제 공격 패턴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이 살아날 요소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렇죠? 네, 그리고 이제 뭐 로마가 일단 뭐 홈이기도 하고, 그리고 솔직히 뭐 포워드 라인을 좀 봤을 때는 이제 공격수들이 좀 평균적인 기량만 보여도 좀 득점 기대값이 이제 엠폴리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로마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지금 더 높은 편이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좀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공격 기대치가 떨어지고,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공격력이 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다소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일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좀 양 팀의 이제 좀 공격력 차이가 다소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로마가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해 이제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AS 로마 승부는 경기.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렇죠? 일단 뭐 이제 원정에서 엠플리가 솔직히 로마 상대로 좀 득점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뭐 높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엠플리의 좀 저조한 득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언더까지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로마 승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, 자, 일단 울버햄튼 대 첼시. 네,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거나, 안 그럼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경기로만 좀 보도록 하고, 그리고 이제 토리노 대 아탈란타. 네. 자, 요 경기는 저는 토리노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하고 무승부 도전, 네, 이 정도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베스 대 이제 베티스. 네, 이 경기는 저는 베티스 프랜승 보거나 어느 반은 가져간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네,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